현재 이 채널에서는 태평양 전쟁 중 1943년 9월에 벌어지고 있는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 중북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콜롬반가라섬 바로 아래쪽에 아룬델 섬에 상륙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미군은 육군 43사단의 3개 보병연대 중 172연대와 169연대 2개 대대인데요. 미군은 1개 사단에 3개 보병연대가 배속되는 형태를 삼각형 트라이앵글에 비유해서 트라이앵귤러 디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개전 당시에 미육군 사단 편제는 사각형을 뜻하는 스퀘어를 써서 1개 사단에 4개 보병연대가 배속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퀘어 디비전 형태는 보통 1개 보병사단 아래 2개 보병여단과 포병여단이 있고 1개 보병여단 밑에 보병연대가 2개씩 배속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부터 시작해 1942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미육군 사단 편제가 이전에 4개 보병연대 대신 3개만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1개 사단의 3개 보병연대는 여단을 거치지 않고 사단에 직접 지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 보병연대에는 보병대대가 보통 3개 그리고 기타 부대가 배속되게 됩니다. 아룬델 섬에서는 9월 초에 일본군이 섬 북부에서 거센 저항을 하고 있고 미군이 남쪽과 서쪽에서 5개 대대를 동원해 일본군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룬델 섬에서의 전투와 동시에 미군은 콜롬반가라 섬의 일본군에도 공격을 가했는데 카트윌 작전 초반에 미군이 일본군 본부가 위치한 문다섬 아래 랜도바에 상륙해서 문다로 포격을 가해 일본군을 괴롭힌 것과 비슷한 상황이 현재 콜롬반가라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포격뿐 아니라 항공기도 동원해서 콜롬반가라를 공격했는데 일본군 기록에는 1943년 9월 1일 미군 전투기와 폭격기를 합쳐서 164기 정도가 콜롬반가라를 공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의 압도적인 화력과 제공권 장악에 일본군이 별무 대책이었던 것도 문다 공격대와 콜롬반가라 공격대가 비슷했다고 일본 기록은 전합니다.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아룬델 섬 북부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던 9월 5일에는 일본군 기록에 식량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나오는데요. 식량의 불균형이 뭐냐 하면 쌀은 아니고 소금, 간장, 미소시루 등의 조미품이 떨어지기 시작한 부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장과 미소시루 앞에 가루 분자가 적혀 있는데요. 분말 미소시루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분말 간장은 처음 들어봐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쇼유 파우더라고 해서 지금도 파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1940년대에도 아마 군대 보급 물자로 운반하기 편하게 만든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군의 이런 상황은 제공권뿐 아니라 제해권도 거의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콜롬반가라로 오는 보급도 잘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먹을 것뿐 아니라 다른 보급도 여의치 않아서 군복을 찢어진 채로 입거나 전투화가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병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쌀 등의 주식은 9월 25일에서 26일까지 버틸 만큼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군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을 시작합니다. 일본군 남동지대장 사사키 미노루 소장은 식량이 더 떨어져서 병사들 상태가 안 좋아지기 전에 중부 솔로몬의 미군에 대한 공격 작전을 계획합니다. 이때쯤이면 이미 일본군 중앙에서 중부 솔로몬을 포기한 이후인데 이와 같은 방침은 이미 일선에도 전달되었을 것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사사키 소장은 남은 병력을 이용해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미군 기록에는 일본군이 기습을 통해 뉴조지아 본섬에 상륙해 미군 식량을 탈취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되어 있지만 일본군 공식 기록에는 이와 같은 대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대신 사사키 소장이 미군이 벨라라벨라와 아룬델 등에 분산되어 있는 틈을 이용해 공격 계획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세를 위해 사사키 소장은 이미 아룬델에 있던 6사단 13년대 1대대에 이어 1943년 9월 8일 이번에는 13년대 3대대에 아룬델 파견 명령을 내렸습니다. 13년대 3대대는 콜롬반가라에서 출발해 9월 9일 밤에 아룬델에 상륙합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이후 13년대의 다른 병력이 추가로 아룬델에 상륙했고 9월 15일부터 섬 동쪽에서
미군 43사단 172연대 병력과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일본군에는 13연대장 토모나리 사토시 대좌도 일선에 있었는데요. 15일 밤에 동쪽 석쿠오 부근에서 휘하 병사들과 함께 전진하다 미군의 포탄을 맞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으로서는 어이없게 연대장을 잃어버린 셈인데요. 토모나리 대좌가 쓰러지고 나서 근처에 있었던 어느 중위가 이렇게 말했다고 일본군 기록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타카나로 쓰여진 건 아메리카, 즉 미국을 뜻하고 그 뒤에 있는 한자가 야츠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 혹은 동물을 막되게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일본어는 대충 말풍선 안에 이런 어감인 것 같고요. 연대장이 쓰러져서 죽게 되자 원통에서 튀어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모나리 연대장은 죽기 직전에 옆에 있던 부관에게 군기, 즉 연대 깃발을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연대장이 전사하고 나서 13년대 3대대장이 연대장 대리가 되었습니다. 9월 15일에 일본군 기록에는 미군 전차가 나타났다는 말이 있는데 미군 기록에도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해병대 전차 6대를 아룬델에 상륙시켰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미군은 독립부대였던 27보병연대에서 2개 대대를 추가로 아룬델에 상륙시켜 이제 아룬델에는 보병대대만 7개가 되었고 가장 병력이 많을 때 아룬델에는 미군 8개 대대 전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9월 15일의 격렬한 전투에서 일본군은 연대장 대리를 맡고 있던 13년대 3대대장도 미군 포탄에 전사하고 1대대장이 뒤를 이어 연대장 대리가 됩니다. 9월 14일 밤에서 15일에 이어진 일본군의 반격은 미군을 몰아내거나 식량을 확보하거나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데 연대장과 대대장 1명을 잃은 일본군이나 이에 맞서 싸운 미군이나 사상자 숫자는 대략적으로라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큰 전투가 벌어진 아룬델 섬의 북서쪽에 위치한 벨라라벨라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벨라라벨라 섬 전황은 아룬델 섬으로 오기 전에 잠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미 8월 중순에 미군이 섬 남부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형성했는데 벨라라벨라에 진출한 미군 부대는 육군 25사단 35연대가 주력이었습니다. 벨라라벨라도 지형이 거의 대부분 대책 없는 산지, 정글에 해안도로만 조금 있는데요. 미군은 남부의 근거지 바라코마에서 동쪽 해안을 따라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섬 북쪽 해안에 호라니우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벨라라벨라의 일본군은 아룬델에서처럼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계속 전진했고 9월 14일 호라니우를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은 전투에 말려드는 것을 피하면서 섬 북서쪽으로 퇴각했습니다. 일본군의 이와 같은 반응은 아룬델 섬에서와는 180도 다른데요. 아마도 아룬델 섬이 당시 일본군 최대 근거지였던 콜롬방가라와 가까워서 일본군이 훨씬 더 큰 저항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벨라라벨라에서 일본군이 큰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자 연합군 수뇌부는 25사단 35연대가 그곳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 대신 다른 연합군 부대를 벨라라벨라에 주둔시키기로 하는데 그 부대는 바로 뉴질랜드 육군 3사단 14여단 병력이었습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을 계속 보신 분은 솔로몬의 반대쪽 동부 뉴기니에서 호주군이 미군만큼 열심히 일본군과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 등장하는 뉴질랜드 3사단은 1943년 8월에 후방에서 과달카날로 이동했습니다. 이 사진은 뉴질랜드 3사단 14여단이 과달카날 포인트 크루즈에 상륙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 제도에 도착한 뉴질랜드군 14여단은 곧 벨라라벨라 섬으로 이동하는데 이 사진은 9월 17일에 뉴질랜드군 14여단이 벨라라벨라 섬에 상륙하는 모습입니다. 뉴질랜드군은 호라니우 근처 벨라라벨라 섬 동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역시 후방에 상륙할 때보다 훨씬 더 긴장감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사실 뉴질랜드군은 태평양 전쟁에서 호주군만큼의 존재감은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2차 대전에서 뉴질랜드군의 주력은 3사단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에서 싸웠고 이후에 이탈리아 전선에서도 싸우는 2사단이었습니다. 뉴질랜드군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후에 좀 더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벨라라벨라와 아룬델의
1943년 9월 중순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중부 솔로몬에서 북부 솔로몬의 부겐빌로 병력을 철수시키는 세부 작전 계획 수립에 돌입하게 됩니다. 철수해야 할 일본군 주력은 콜롬방가라의 약 1만 2천 명이 중심이었습니다. 철수 작전에는 당연히 해군이 상당 부분 임무를 떠맡아야 하는데 동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남동방면 함대가 그 일을 맡게 됩니다. 1943년 9월 12일 남동방면 함대는 제8함대와의 작전 협의를 통해 중부 솔로몬에서의 제1차 철수를 9월 28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틀이 지난 9월 15일에는 제8함대 참모 기사카 요시타네 중좌가 콜롬방가라 섬의 남동지대 사령부를 방문해 철수 계획을 논의합니다. 여기서는 퇴각하는 일본군이 콜롬방가라 북부의 몇 개 장소에 모여 철수하기로 했고 지상병력의 철수에는 약 60여 척의 대발동정이 동원될 계획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자세한 철수 계획을 세우는 사이 중부 솔로몬의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일본군의 기습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1943년 9월 17일 아룬델 섬에서는 일본군에 대한 미군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미군은 콜롬방가라 북쪽 해안 근처에 어뢰정들을 상시 배치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동지대장 사사키 미노루 소장은 9월 17일 육사단 13년대 1, 2, 3대대 중 아직 콜롬방가라에 있던 13년대 2대대의 아룬델 파견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9월 19일에는 아룬델에서 싸우고 있던 병력들에게 19일부터 차례로 콜롬방가라로 다시 후퇴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밤에는 기조섬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 병력이 콜롬방가라로 후퇴했습니다. 기록상 그 다음날부터 아룬델 섬으로부터 콜롬방가라로의 철수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13년대장 대리를 맡고 있던 기노시타 소좌의 전후회고에 의하면 밤을 틈타 철수 작전을 진행하는데 영양실조로 인해 야맹증에 걸린 병사들이 많았고 연대 기수도 야맹증에 걸려 다른 병사의 손을 잡은 채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의 아룬델 철수는 9월 21일 새벽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벨라라벨라에서는 섬의 북서쪽 구석에 일본군이 몰려있는 상황이고 기조와 아룬델에서 일본군이 최종적으로 철수해서 이제 중부 솔로몬의 일본군은 주로 콜롬방가라 섬에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철수 작전이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만 남았습니다. 이때 동부 뉴기니에서는 이미 레이가 연합군에 떨어진 지 한참 후였습니다. 9월 23일부터 콜롬방가라의 일본군이 상륙정 승선지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계속 공습과 포격을 콜롬방가라에 퍼부었고 일본군은 23일과 24일에 걸쳐 미군의 공격으로 17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솔로몬 제도에는 부겐빌 섬과 콜롬방가라 사이의 북쪽 바다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의 이름을 일본어로는 초이세루라고 읽고 원 발음은 이게 프랑스어인데 발음이 슈아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콜롬방가라에서 퇴각하는 일본군의 대다수를 실어 나를 대발동정 부대가 9월 27일 오후에 이곳을 출발해 콜롬방가라로 향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이 대발동정 부대는 콜롬방가라 북쪽에서 경계를 하던 미군 구축함과 어뢰정을 만나 육군 소속 대발 3척과 해군 소속 대발 1척이 침몰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발동정들은 콜롬방가라의 해안에 진입했는데 일본군의 계획은 대발동정에 병력을 태워 해안을 떠난 다음에 먼 바다에 떠있는 구축함으로 옮겨 부겐빌로 퇴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7개월 전 일본군이 과달카날에서 퇴각할 때 탈출한 인원은 약 1만 600명이었고 약 2달 전 북태평양의 키스카에서 탈출한 일본군은 약 5,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콜롬방가라에서 탈출해야 하는 일본군은 약 12,000명이어서 상당히 큰 규모의 탈출 작전이 될 예정인데요. 이 탈출 작전과 그 끝에 어떤 이벤트가 펼쳐지는지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